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 용인이나 평택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지방 이전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핫 이슈입니다. 제가 이 방송이 나가는 25일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걸 다 떠나서 1980년대 90년대 세계 반도체를 주름 잡았던 일본 반도체가 몰락했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죠. 한국 반도체도 흩어놓을 것인가, 이 주제입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여기 이제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포스팅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광주 반도체를 반대하거나 지방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다른 산에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옥돌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글로벌 반도체 탑10 중에 한 7개 정도가 일본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몰락했죠. 일본 반도체가 몰락했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로 따진다면 한 40나노 정도, 완전히 구형 중에 구형 그거를 생산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논점은 뭐냐면, 당시에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러 반도체 공장을 그 넓은 일본에다가 분산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반도체 몰락 요인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5특 3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은 30일 날 광주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1년의 투자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날 이재용 회장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2일 날 7월 2일이죠. 충남 아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공간대 전환, 지방균형 국가에 관한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미 저 29일 날 하기 전에 벌써 다 만나가지고 밑에서 그냥 다 교통정리를 한 거죠. 다만 재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국가들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미래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 지역을 선정해서 독려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부의 이렇게 정책 관련 중요하신 분들이 호남 쪽에 이렇게 가서 살펴보고, 또 삼성에서도 살펴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이유와 한국 반도체의 선택,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한동안 잠잠하더만 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호남이라든가 충청 쪽에 지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용인 원산면에서 팹을 4개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팹에 지금 절반 정도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용인 이동 남소에 하는 건 아직 토지 보상 절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남 광주 이런 데다가 300조 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나오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얘기지만은, 반도체 산업을 오랫동안, 저는 거의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반도체 공장을 입지를 정치가 결정을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일본 반도체가 무너지기 전 상황을 한번 보죠. 일본 반도체가 세계 1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세계 반도체 최강국이었습니다. 주요 기업 NEC, 도시바, 히다치, 후지스, 미쓰비시 이런 것들이 1988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약 50%를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D램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하여튼 프라자 합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것에서 일본 그 반도체 회사가 완전히 시장이 몰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소부장은 여전히 아주 강력하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소부장을 가지고는 삼성이나 SK처럼 이런 강력한 매출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몰락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미일 반도체 협정, PC 시대 대응을 실패를 했거나 투자 부족이라든 의사결정 지연 이런 것들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범위를 조금 축소를 해서 반도체 산업의 과도한 지역 분산 이것을 들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 분산 전략을 한번 보겠죠. 1980에서 90년 일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산업 육성, 도쿄 집중 완화 지금 뭐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슬로건이 똑같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여기서 글자가 다른 것은 도쿄, 서울, 수도권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공장들이 규슈, 홋카이도, 도호쿠, 히로시마, 구마모토 전국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실리콘 아일랜드 규슈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나와 있는 거를 일본어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글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노란 건 파운드리, 주황색은 낸드 플래시, 요런 색깔들은 시모스 이미지 센서, 파워 반도체, D램 이런 겁니다. 라피더스가 지금도 홋카이도에서 지금 뭐 인하누를 한다고 지금 파운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죠. 이렇게 하고 이제 라피더스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키옥시아가 이제 낸드죠. 낸드가 여기 지금 여기 이쪽에 그 원자력 발전소 서대였던 그 부분이죠. 있고 이쪽이라 보면 뭐 이렇게 소니도 있고 미쓰비시 전기도 있고 JASM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니 그룹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도시바, 미쓰비시 뭐 여기도 롬 만들고 또 키옥시아 여기도 있고 USJC, 르네산스 일렉트로 요거는 이제 그 파운드리죠. 뭐다 요 르네산스. 이렇게 보면 일본의 맨 위에 이제 홋카이도에서부터 밑에 규슈까지 오키나와 빼고 여기까지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흩어졌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역 균형 발전을 하자, 지방 산업을 육성을 하자, 도쿄 집중을 완화하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수도권 완화를 수도권인데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못 짓게 하고 그다음 수도권 집중을 완화를 하고 지방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분산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분산이 지금도 뭐 우리나라 반도체라고 해서 수도권이 다 있는 건 아니죠. 뭐 지금 화성, 평택, 그 다음에 이천은 이제 수도권이고 용인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청주, 충청도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천안 아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패키징 쪽으로 있죠. 반도체 산업은 원래 집적 산업, 한 군데 합쳐져야지만 시너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다가 팹이라든가 협력회사, 소대기업, 장비업체, 연구소, 대학 인력 이것들이 다 수도권에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실리콘밸리, 대만의 TSMC의 이제 신주과학단지, 뭐 평택 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잘 형성 아주 대규모 그래서 최고의 반도체 강국들은 모두 클러스터 아주 대규모 집적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대만 이렇게 쭉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왜 비효율을 선택을 했을까? 일본이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승승장구할 때 정치적으로 입김이 너무 세버린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반도체 그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뭐 얼마 전까지는 뭐 지지율이 60%가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방 발전,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을 좀 막아보겠다? 좋은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도쿄에서 설계하고 규슈에서 생산하고 다른 지역에서 패키징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연구 개발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 넓은 지역에다가 흩어주니까 이런 지난 기업을 너무 이렇게 조직이 분산을 시켜놔버렸습니다. 그 결과 네 가지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력 이동이 느려집니다. 엔지니어가 공장 간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동탄 쪽에 있는 연구 인력을 평택으로 지금 다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직원도 평택에 내려오기를 싫어하는데 저기 호남에다 광주에다 내려간다고요?
참 그것도 봐야죠. 협상 대응 능력이 늘어지는 거예요. 장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하는 이게 잘 안 돼요. 의사 결정이 복잡해지죠. 투자 효율도 저하됩니다. 이러니까 공급망의 효율이 낮아지고 결국 일본은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몰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집적시켜야 돼.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한계입니다. 일본은 산업 정책, 균형 발전, 고용 유지 이런 것을 중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익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는 기술력 중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 속도가 차이가 벌어진 거죠. 이걸 지금 현재 한국에 적용하면 구독 달팽이가 계속 얘기하는 것,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는 삼성은 평택 캠퍼스, 화성 캠퍼스, 이제 미래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국가 산단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용인, 그 다음에 청주 이천 이렇게 거대한 클러스터가 다 형성이 되고 지금도 형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 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용인은 전력, 용수, 협력사, 연구소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뭐 전기라든가 공업용수가 지금 한계점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판대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삼성이 용인 남사 6개 팹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을 뭐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를 호남으로 이전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인도 원삼에서 Y1에서 Y4까지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일부를 호남에다 팹 공장을 짓는다 현실성이 낮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지금 완전히 그냥 모든 계획이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반면 이제 호남에다가 첨단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 냉각 설비, 이거 냉각 설비 같은 건 삼성의 플렉트 그룹, 소부장 생산단지, 전력 인프라, 뭐 테스트 센터, 특히나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은 지방 투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를 정치 논리로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일본 반도체 몰락의 교훈은 지방 투자 금지가 아니라 반도체는 결국 집적 산업 한 군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중요한 원인이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공장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손님들이 오면은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 공장을 하나를 건설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공장 하나만 세운다고 생산이 되는 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 주변에 전력, 용수, 소재업체, 장비업체, 연구소, 대학, 충전 엔지니어가 다 한꺼번에 모여 있어야 돼요. 이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니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의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어때요? 삼성은 평택 캠퍼스를 사실상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해 가고 P5, P6를 지금 동시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클러스터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적어도 5에서 10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무슨 용인에 첫 삽도 안 떴는데 내려간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 용인 이동 남서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도, 이건 아직 지금 토지 보상 상태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토목공사는 내년인데 이런 것들한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도 용인 원산면에서 지금 팹을 4개를 지금 열심히 짓고 있죠. 청주에는 얼마 전에 또 PNT7 패키징 앤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징 공장 이미 청주에서 하고 있어요. 왜 청주에서 하냐? 옛날에 SK 하이닉스가 저기 있어요. 하이닉스가 저기 있어서 거기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마지노선은 청주하고 천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이들 프로젝트조차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다른 지역에 분산시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에서 친기업 입장으로 돌아서서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지어라, 어디에 지어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만일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실행을 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뒤의 얘기입니다. 지방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죠. 다만 방향이 중요한 거죠. 전공정 팹은 클러스터 중심으로 유지를 하되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첨단 패키징, 테스트 공정, 냉각 설비, 반도체 장비, 소재 생산, 연구, 개발센터 이런 것들은 지방에 충분히 배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방 경제도 살리고 산업 경쟁력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좋습니다. 방향은 좋은데 이것을 너무 흩어놓으면 안 된다. 어디에서 일본이 그것을 다 이미 실패의 경험을 보여줬잖아요. 고독 달팽이의 결론입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석유보다 더 중요한 국가 이제 전략산업이 됐습니다. 정치 논리보다는 산업 논리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참 SK 최태원 회장하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참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투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네 직원들이 그래도 거부감 없이 가는 거리가 있는데 그걸 또 저 호남까지 끌고 간다? 참 어렵죠. 일본 반도체 교훈은 지방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의 본질을 무시한 인위적인 분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일본이 보여준 것입니다. 불과 40년 전에 보여줬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시대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기업의 가장 경쟁이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균형 발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지역에 흩어놨다가 80년, 90년대처럼 일본처럼 그런다면은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결정하는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산업이 선택하는 반도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정책을 결정을 하면 정부는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평택과 용인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입니다. 심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혈관을 뻗어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소리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지방 이전을 막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